혹시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신 분 있으실까요? 전화가 올 때마다 두려운 분 있나요?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매일이 불안하다면, 새로운 소식이나 변화에 마음 졸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나쁜 결말 기대증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결말 기대증은 제가 지은 말인데요. 자신에게 나쁜 결말만을 기대하는 마음의 습관을 일컬어 나쁜 결말 기대증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쁜 결말을 기대하는 습관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어요.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 그렇지, 내 신세를 한탄하며 마음이 편하지 않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땐 이럴 리가 없는데 조만간 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나쁜 결말 기대증은 요즘 많이 갖고 있는 콜포비아와도 연관되는데요.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시죠? 아는 전화든 모르는 전화든 벨이 울리면 불쾌하고 받기 싫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우리의 무의식이 은연중에 나쁜 결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떤 전화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괜히 안 좋은 얘기일까봐, 무서운 소식일까봐 지레 짐작하여 불안해하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나쁜 결말 기대증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서 항상 이유 없이 불안했던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주 고집스럽게 나쁜 결말을 상상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결말을 상상하는 습관은 저를 더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어쩐지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쁜 결말 기대증이 더 이상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의 습관을 고치고 있습니다. 나쁜 결말 기대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이런 습관 속에 살았을 때는 제 스스로가 나쁜 결말만을 상상한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리미리 걱정하는 게 일상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누구나가 그런 게 아니라 저만의 습관이란 걸 알게 되니까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결혼을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배우자가 생기니까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처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는 카페에 책을 읽으러 가서 열심히 좋은 자리를 맡았는데 갑자기 카페에 공연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일부러 일찍 와서 맡은 자리인데 운이 없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배우자는 공연까지 볼 수 있다니 럭키비키잖아,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고 나니 상황에 따른 내 반응이 꼭 절대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건 나의 선택일 뿐이구나 하는 걸 점점 더 알게 됐어요. 연예계에서도 좋은 결말 기대증으로 유명해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노홍철 씨와 장원영 씨예요. 노홍철 씨와 워낙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명한데, 올해 새롭게 주목받았던 건 장원영 씨의 원형적 사고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좋은 점을 찾으며 럭키비키라고 외치는 원형적 사고가 우리에게도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흔히 한 사람의 인생을 영화에 자주 비유하곤 하는데요. 나쁜 결말 기대증은 자꾸만 자신의 영화 장르를 공포나 스릴러, 심파로 만드는 습관이에요. 저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 인생이 스릴러 영화는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보다는 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감동적으로 마무리되거나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드라마, 코미디 장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내 인생 영화의 장르를 바꾸고 싶다면 다음의 행동들을 추천하고 싶어요. 먼저, 나쁜 결과를 기대하는 습관이 일종의 고질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알아차려 보세요. 자꾸만 내 장르를 심파, 공포, 스릴러로 만드는 이유는 내 안에 그걸 즐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밝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에는 그냥 징징거리면서 익숙한 채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내가 똑같이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자꾸자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습관을 순간 포착하다 보면 예전에는 무서웠던 것들이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아요. 전화가 와서 떨리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또 나쁜 결과를 예상하며 혼자 걱정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점차 내게 선택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또 불안함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나쁜 결말 기대증임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고 중심을 잡을 것인가 선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가면 생활의 안정감이 저절로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자기계발서에 많이 등장하는
100번 쓰기인데요. 제가 요즘 100번 쓰기에 빠져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원래 저는 100번 쓰기 같은 걸 좀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특정한 확언만 반복하는 건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좋은 감정만 추구하지 않고 내면의 어두운 감정들도 충분히 보살피고 있다면 100번 쓰기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100번 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문구를 100번씩 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거나 나에겐 힘이 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등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들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100번 쓰기를 할 때는 반드시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 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구겨진 종이를 반대로 접는 듯 확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길 수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무의식에서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길 거라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반대쪽 문장을 되뇌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를 확실히 알고 100번 쓰기를 하면 어느 한쪽에 집착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요. 100번 쓰기의 또 다른 방법은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기 위해 100번 쓰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쁜 결말만 기대하는 마음의 습관을 인정하고 싶다면 나쁜 결말만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마음이 나다.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불안해할 때 내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저는 딱히 하나의 문장을 정해두기보다는 그때그때 꽂히는 문장으로 100번 쓰기를 해요. 긍정적 문장일 때도 있고 부정적 문장일 때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문장일 때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고 부정적 문장일 때는 내 아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볍게 마음을 돌보는 루틴을 찾고 있다면 100번 쓰기를 해보시라고 추천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결말을 기대하는 습관에 대해 다뤄봤어요. 내 인생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데는 어떤 증거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마음에 대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